자,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 및 양식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유효성 검사는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취합하실 경우에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주민번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량이나 단위 같은 것들을 입력하실 때 이 숫자가 그죠? 위첨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숫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나중에 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검색을 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하이픈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번호가 13자리잖아요. 13자리. 제가 여기 한번 주민번호 13자리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요. 자, 쓰면 이렇게 13자리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13자리가 입력이 되고 나면 하이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까와 좀 다른 거는 직접 하이픈을 쓴 게 아니라요. 오른쪽 셀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셀 서식에는 기타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게끔 미리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자리를 입력해야 되는데 모르고 제가 14, 15자리까지 입력을 해도 이렇게 하이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데이터 취합을 아까처럼 텍스트 나누기를 했을 때 앞에 연도가 어떻게 돼요? 전혀 이상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민번호는 이 셀에는 13글자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입력을 했을 때 13글자 이상 입력을 해도 입력이 됐었죠. 자, 그럴 경우에 상단에 데이터, 현재 데이터 탭을 많이 안 써보셨겠지만 데이터 탭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함수를 대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에 가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시게 되면 제한 대상, 저희가 지금 제한 대상이 뭐였죠? 주민번호가 13글자 이상 입력되지 않도록 해주는 제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한 대상에 텍스트의 길이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텍스트의 길이. 자, 해당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13글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숫자가 아니라요. 13글자라는 정확히 일치되는 값, 특히 이제 코드 번호라든지 뭐 학생들의 어떤 고유 번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입력이 돼야 되는데 한 글자라도 오타가 나게 되면은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 이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에 이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취합하시는 분이 훨씬 편하게 취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류 없이. 자, 밑에 보시면 해당 범위는 같아야 되는데요. 13글자만 입력되도록 만들 겁니다. 자, 설정 탭에서 텍스트 길이를 13글자와 같게 확인. 자, 그럼 제가 13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치면 어때요? 어떤 오류 없이 잘 입력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글자를 더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어때요? 엑셀에 이렇게 유효성 검사의 제한에 부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3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더 많은 글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쓰는 줄 알고 이렇게 썼어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쵸? 하이픈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분은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 오른쪽 아까 유효성 검사를 작성하셨었던 부분이잖아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에 보시게 되면 설명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설명 메시지라는 거는 마우스를 이 셀에 올렸을 때 여기는 그냥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넣어줄 거예요. 제목은 쓰지 말고요. 하이픈 없이 입력하세요 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 포인터가 다른 곳에 있을 땐 없지만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하이픈 없이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하시는 분도 오류를 하이픈 없이 입력해야 되니까 13글자만 입력을 하셔서 오류 없이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유형. 자, 요거는 아까 제한된 글자로 13글자, 지금 14글자를 입력했죠. 13글자를 딱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류가 없이 나타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한된 길이를 쓴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 유형은 저희가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벗 테이블로 아파트만 모아서 아파트에서 나가는 관리비의 총 합계, 단독주택에서 나가는 관리 금액의 총합계 이런 것들을 내고자 하는데 아파트라고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하다 보면 아파트라고 입력을 못하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취합을 했을 때 아파트라는 데이터만 모아서 무언가 취합을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 유형이라는 곳에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 외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 유형으로 와서 상단의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설정 탭인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범위였었죠. 이번에는 목록입니다. 어떠한 목록이냐면 오른쪽에 주택 유형에 나타나는 목록이 되겠죠. 자, 그럼 목록인데 원본이 어디 있냐면 R4셀부터 R8셀까지 입력되어 있는 여기 데이터가 나오게 만들 거예요. 목록으로. 현재 오른쪽에 이 셀에는 어떠한 모양이 없죠. 목록이라는 거는 목록 단추가 나와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셀에는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록,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직접 쓸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다른 위치에다가 적어 놓은 데이터를 이렇게 원본으로 둬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목록 단추가 생성이 됐고요. 제가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목록에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단위는 저희가 이제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거는 위첨자로도 변경하셔야 되고 아니면 특수문자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특수문자를 찾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단위를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미리 등록을 해 놓는데 아까처럼 한 셀이 아니라 여러 셀에 입력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체를 일단 영역 지정을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도 목록입니다. 목록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록. 자, 원본은요. S의 4셀부터 S의 7셀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자, 확인. 그러면 영역 지정되어 있는 셀에 그죠? 각각 셀에 이렇게 단위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일이 매번 영문으로 막 바꿔서 쓴다던가 특수문자에 가서 찾는다던가 그죠? 이런 시간을 좀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대상에는 O와 X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OX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요건 이제 간단하게 목록에서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마찬가지로 O와 X 중에 목록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한 대상의 목록, 원본은 O, 영어 대문자로 쓰시면 되겠죠. O,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X.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자, 보시면 O와 X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취합을 하시는데 O냐 X냐에 따라서 어떤 피벗 테이블을 O인 대상만 또는 X인 대상만
피벗 테이블로 추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값들을 추출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문자 5를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안 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숫자 0을 입력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안 나오죠. 그런데 입력하는 분은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 영역을 지정해서 여기에는 대문자 영문 대문자 O와 X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우고 예, 또는 오류 메시지를 그렇게 변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이번에 설명 메시지로 안 하고요. 설명 메시지는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나타나는 메시지지만 오류 메시지. 자, 중지를 할 건데요. 여기에 문자 입력 오류라고 쓰겠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에다가는요. 영어 대문자 O X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합니다. 네, 어떡하나요? 합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목록에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영어 대문자로 쓰셔도 돼요. 영어 대문자로 쓰셔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자 5를 쓰면 이렇게 문자 입력 오류라는 제목 보이시죠? 영어 대문자 OX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뭐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직접 네, 입력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다른 분이 입력을 했었어도 그런 오류를 방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최대 금액 제한도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오류 없이 잘 입력되게 하기 위해서 취합하시는 분들이 꼭 써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다 보면 행과 열을 바꾸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 이제 밑에 여기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행정구역이 있는데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너무 길다 보니까 확인을 하려면 어때요? 여기 발을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보이게 되시는데 이거를 세로로 쭉 입력되어 있으면 훨씬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하실 때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요. 붙어있는, 이어져 있는 데이터끼리는 자, 선택을 하신 상태,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면 전체가 되지만 여기 붙어있는 전체, 선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컨트롤 A 한 번에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자, B열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B열에 갖고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행과 열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렀더니 어때요?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는 오른쪽으로 쭉 발을 움직여야 보였지만 지금은 한눈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C와 D열 사이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최대한 넓은 너비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져 있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끌기보다는 더블 클릭,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훨씬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2015년이라는 글자를 가운데로 옮기실 때는 이렇게 정렬 형태를 변경을 해주시면 간단히 변경되는,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또는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같은 시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1분기 가공식품에 대한 1분기의 데이터를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가공식품의 2, 4분기 합계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구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분류가 육류, 가공식품 순서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근데 취합을 할 때는 가공식품, 여기 있는 가공식품과 여기 있는 가공식품 1분기부터 4분기 데이터가 합계가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육류와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산물과 관련된 거, 없는 것들은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제 제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가공식품부터 해산물까지 분기별로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합 기능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영역 지정.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결과가 나올 데이터를 가져올 통합될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요. 1분기부터 4분기 동일하게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원래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분기, 4분기, 3분기, 2분기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도 통합을 했을 때는 여기에 일치되는 값을 기준으로 찾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지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순서가 지금 뒤섞여 있는 상태죠. 영역 지정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로 가시게 되면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에서 합계를 구할 건데요. 합계 참조. 참조는 첫 번째 왼쪽에 서울 지역의 판매 실적이에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영역 지정 서울 지역을 먼저 영역 지정을 해서 추가 통합될 데이터를 추가하는 곳입니다. 자, 세종 지역의 판매 실적 추가. 자, 그럼 어때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될 거다라고 영역을 지정했고요. 첫 행과 그죠? 첫 행 왼쪽 열 첫 행과 왼쪽 열에 있는 값이 레이블 이름이 일치하는 데이터를 모아줄 거라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1사분기 가공식품의 합계는 요 23,242원이라는 거. 자, 맞네요. 그죠? 자, 2사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어떤 수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집계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엑셀 예제 파일 중에 일장 예제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실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원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발생연월 1, 이게 시까지 원래 나오는 거고요. 발생분, 전체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1분기부터 몇 분기까지 전 3분기. 자,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죠? 이걸 슬라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강원 지역만 또는 경남, 뭐 대구, 대전만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싶을 때 함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발생 연월 1이라는 그죠? 날짜 유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입력될 로우 데이터는 발생 연월일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가 월별로 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 분기별로 어떠한 데이터를 추출해 내려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피벗 테이블로 원하는 데이터를 버튼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 내고자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우 데이터 저희가 이제 받아온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처음부터 되어 있으면 좋지만 취합을 하거나 데이터를 갖고 오시게 됐을 때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아까처럼 뭐 텍스트 나누기라든지 경기, 광주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합쳐져 있을 경우에
아까 배우셨던 거는 저희가 이제 나누기 기능이었잖아요. 전체 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딱 받아보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과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내 데이터가 잘 입력되어 있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질문을 하실 때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수를 써야 되나요? 뭐를 써야 되나요? 대부분은 보면 데이터가 잘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데이터가 초기에 잘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일단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예제 파일에 보시게 되면 CSV 파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자, 요걸 이제 아까와 그 피벗 테이블로 사용할 데이터로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던 기능을 이제 거의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발생연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수로 표시가 되는 이유는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미 연도가 앞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AR 클릭하셔서 오른쪽 삭제. 자, 그 다음에 발생, 저희는 이제 연, 월, 일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시간은, 그죠? 나중에 뭐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 몇 시 이후에 데이터는 뭐 추출을 한다던가, 몇 시 이후에 데이터를 추출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필요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시간으로만 무언가를 추출을 할 수가 없죠. 밤 10시 이후에 사고가 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데 현재는 시간으로 따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기준은 여기는 연도, 날짜 형태로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 뒤에 두 자리는 시간으로 따로 분리를 할 거예요. 다른 셀로. 자, 그러려면 시간을 분리할 셀이 필요하겠죠. 비열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삽입. 여기에 발생 시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발생 연월 1만 있으면 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시는 지워주시면 돼요. 자, 영역 지정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쪽은 연월 1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제 나중에 요거를 사고가 난, 그죠? 사망자 수나 또는 사상자 수가 난 시간이 지난, 그죠? 현재 오늘까지 시간이 지난 날짜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이게 날짜로 되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발생 시, 그 다음에 앞에는 연월 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4120펜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한참 영역 지정을 하셔야 되니까 아까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시는 거 배우셨죠? 선택하신 상태에서 나눌 거예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너비가 일정한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구분 기호가 없습니다. 단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가 똑같아요. 뭐 사원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라든지 코드번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똑같은 길이의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구분 기호가 아니라 너비가 일정한 것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가 되겠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가 생성이 되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어 옮길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빼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곳은 발생 연월 1과 발생 시를 구분할 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셀은 날짜 형태로 변경을 하실 거죠.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 자, 그랬더니 앞에는 날짜, 형태, 그 다음 오른쪽은 발생 시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발생 연월일과 시간을 분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 또는 월별, 일별, 연도별 어떤 데이터로 추출을 해낼 때 간단히 그죠? 정확히 데이터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현재 로우 데이터를 결과적으로는 아까처럼 그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찾기 참조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는 저희가 그 피벗 테이블을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추후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더 정확히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이 로우 데이터, 그죠?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발생 시군구, 이건 이제 저희 아까 유효성 검사 하셨었잖아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목록을 만든 요 단추를 눌렀을 때 사망자 수부터 부상 신고자 수까지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 나오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죠? 아까 보시면 4120편까지 있는 큰 데이터 보이셨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쓰셔야지만 내가 결과적인 요 데이터, 그죠? 요 데이터를 쭉 끌었을 때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따로 어떤 데이터를 막 복잡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를 가공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가공을 하시는 과정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여기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찾기 참조 함수를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우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잘 만들어져 있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요. 일단 사망사고 찾기 참조 함수 여셨으면 선택하신 상태 데이터가 있는 곳 아무 곳이나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자, 범위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잘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새 워크시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까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는 항상 행과 열이 있죠. 그죠? 행과 열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데이터의 어떤 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은 뭐예요? 사망, 사상, 중상, 경상, 부상 신고자 수고요. 왼쪽은요. 가평군, 무슨 군이에요. 그죠? 여기는요. 각 데이터,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가 되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발생 연월일 보시면 위쪽 발생 연월일로 여기 지금 총 사망자 수인데 위쪽의 데이터를 날짜별로 갖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발생 연월일을 갖고 오시게 되면 열에 이렇게 발생 연월일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일단 이렇게 가져다 놓고 왼쪽에 발생 지시도 어때요? 강원부터 충북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요. 여기 위쪽에 일단 요거는 헷갈리시니까 월만 가져올게요. 조금 이따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보시면 강원의 사망, 사상, 중상, 경상, 부상 신고자 수였잖아요. 자, 그래서 사망자 수를 여기 값에다가 끌어다 놓고요.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잘못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제 위쪽은 잘못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월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다가 버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가 열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열이. 요거는 요거까지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없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로 갖고 오는지에 따라서 결과의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열에다가 보이게 할 거냐, 결과를 행에다가 보이게 할 거냐. 저희는 기본 열이기 때문에 아까 연월 1만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렇게 가져와졌네요. 그쵸? 완성된 걸 보시게 되면 군이네요. 그죠? 지금처럼 발생 지시군 군데 저처럼 발생 지시군 구가 아닌 시도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체크를 없애시고 가지고 오시면 어때요? 원하는 데이터.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동일하게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왼쪽에다가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군만 선택했을 때 데이터가 추출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총 사망자 수, 총 사상자 수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바꾸실 때는 여기 있는 요 값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찾기 및 선택으로 오셔가지고요. 찾을 내용은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은 총. 자, 그랬더니 어때요? 세 개의 항목의 값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저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거는요, 총 사망자 수부터 사상자 수까지인데, 여기는 뭐죠? 지역이 되겠죠? 그죠? 지역. 그래서 지역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요거 글자 그대로 복사하시는 거. 서식 복사해서 드래그 안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전체를 테두리로 그려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자, 지역은 지금 가평군 직접 물론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찾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한 게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의 목록. 어떤 목록이죠? 왼쪽에 보시면 가평군부터, 그쵸? 그 다음에 횡성군까지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합계가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되죠. 총합계가 들어갈 필요는 없으시죠. 그래서 208번까지만 확인. 자, 그리고 첫 셀로 이동하시는 거 컨트롤 홈키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홈키 누르시면 이제 맨 위로 컨트롤 홈이라는 거는 홈, 예, 무조건 어디에 있던지 간에 A1 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역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총 사망자 수부터 총 경상자 수까지 고성군을 딱 눌렀을 때, 곡성군을 딱 눌렀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가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기 참조 함수라고 해서 VLOOKUP, HLOOKUP이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VLOOKUP을 써야 될지 HLOOKUP을 써야 될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입력되어 있는 요 값들, 그죠? 이 값들이 오른쪽에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사망자 수부터 총 경상자 수까지 구해지시는 거잖아요. 입력되어 있는 게 길어요. 세로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VLOOKUP을 쓰는 거고요. 만약에 가평군, 강남구가 이렇게 행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세로로 긴 VLOOKUP을 이렇게 열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에 찾기 참조 함수에 VLOOKUP을 찾으셔서
자, 첫 번째는 이 vlookup 함수. 자, 찾으려는 값이 되는데요. vlookup 찾으려는 값은 여기에요. 그죠? 광명시입니다. 광명시가 어떤 표에서요? 왼쪽에 있는 이 표에서. 그죠? 이 표에서. 왼쪽에 있는 표에서. 저희 이제 합계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자, 왼쪽에 있는 표에서 어떤 값을 구할 거냐면요. 총 사망자 수를 구할 거예요. 총 사망자 수가 기준은 1, 2, 3이 아니고요. 이 영역 지정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원래 A에 있기 때문에 1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서 AL부터가 아니라 B열부터 입력되어 있다면 영역 지정이 이렇게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땐 여기가 1이 됩니다. B열이라고 해서 1, 2, 3이 아니라 A라서 1이 아니고 B라서 2가 아니라 영역을 지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1, 2, 3, 4 열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A3셀부터 2에 208N까지 중에서, 그죠? 8까지 중에서 구하려고 컬럼 인덱스 넘버. 첫 번째 여기 총 사망자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나오는 셀입니다. 결과는 B열이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이라는 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는 거짓이기 때문에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2를 쓰던가 생략을 하는데 저희는 광명시라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광명시가 11명 맞을까요? 찾기 어려우시니까 가평군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평군의 총 사망자 수는 16명. 그죠? 그 다음에 강릉시는 21명. 정확히 잘 데이터가 추출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 문제가 발생되겠죠. vlookup에서 G4열. 실질적으로 오른쪽으로 끌든 아래로 끌었을 때 G4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실질적으로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라는 거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평군에서 강진군에서 뭐 계양구에서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참조. 문제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여기가 2, 3, 4, 5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역 지정이 된 걸 기준으로 사망자 수, 사상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2, 3, 4, 5로 여기일 땐 2지만 그 다음에 3, 4, 5로 변경이 돼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컬럼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자, 컬럼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거 아까 2, 3, 4, 5, 6 이렇게 입력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컬럼 함수라는 거는 지금 8이라고 보이시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결과는 A, B, C, D, H가 8 열에 있기 때문에 숫자 8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면 2로 바뀔까요? 6을 해주면 2로 바뀌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H가 아니라 I니까 9로 변하겠죠. 9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 3이 되겠죠. J로 가게 되면요. K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마이너스 컬럼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있는 셀에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숫자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결과를 보시고 원하는 만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그리고 오른쪽으로 끌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신 분들은 저처럼 아까처럼 똑똑하게 얘가 알아서 그냥 변경이 되지만 대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브이룩업을 쓰셔서 데이터를 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목록을 눌러서 데이터를 일일이 제가 데이터를 쭉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한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찾기 참조 함수인 vlookup을 가지고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잘 구해주셨으면 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피벗 테이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장의 예제 파일 중에서 피벗 테이블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는 슬라이서까지 입력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입력을 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필터를 이제 삭제하시게 되면 원래 원본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그죠? 분기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데이터가 왜 그래서 잘 입력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될 텐데요. 왼쪽에 이 데이터가 분기별로 나누실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피벗 테이블이 가능한 거고요. 아까 처음에 갖고 왔던 원래 데이터는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공을 저희가 이렇게 발생 연어리를 만들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범위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 확인. 자, 위에는 발생 연어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완성된 걸 보셨을 때 왼쪽에, 그죠? 왼쪽에 발생 지시군. 아까는 구까지 했었지만 지금 발생 지시군이 아니라 시도. 그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걸까요? 뭘 구하는 걸까요? 저희가 아까 사망자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사망자 수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게 되면 사망자 수의 합계를 구할 거기 위해서. 그죠? 근데 저희가 아까 찾기 참조 함수 할 때는 위에 열이 없었잖아요. 표는 원래 행과 열이 있어야 되지만 데이터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분기별이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룹을 지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로 나타낸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발생 사망자 수, 발생 지시도별 사망자 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를 날짜로 분기가 아니라 월별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 저는 분기가 아니라 월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때요? 월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저희는 분기별로 표시를 할 겁니다. 다시 오른쪽 숫자 아무 데서나. 그죠? 오른쪽 그룹. 분기로 하겠습니다. 월 빼고 확인. 분기별로 되시는 거죠. 이건 날짜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데이터에서 뭐 1분기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1분기 중에서 뭐 강원 지역부터 세종 지역 몇 개만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다시 이제 다른 데이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 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여기 필터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시는데 필터가 아니라 슬라이서로 하시게 되면 버튼 형태로 데이터를 필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는 필터가 보여야지만 되지만 슬라이서는 여기 없는 데이터도 갖고 와서 필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자, 슬라이서 삽입 분기별로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발생 지시도별로도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분류별로도 보고 싶어요. 자, 확인 눌렀더니 어때요? 버튼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셨고요. 슬라이서가 색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기가 조금 편하게 색깔을 넣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난 것 중에 강원 지역의 1분기, 그죠?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몇 분기 보니까 데이터가 추출이 됐어요. 근데 저는 1분기하고 2분기 것만 보고 싶습니다. 그럼 1, 4분기 보이시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2, 4분기. 그러면 3, 4분기는 안 보이고요. 1, 2분기만 이렇게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위에 깔때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필터가 지워지면서 다 나타나는 거고요. 자, 사고가 났는데 요거는 전체 사고, 그러니까 차대 사람, 차대 차 혼자 났던 사고 유형 중에서 사망자 수가 51명이 난 건데 저는 차대 사람만 보고 싶어요. 17명이네요. 그쵸? 차대 차만 보고 싶어요. 16명. 차량 단독은 18명. 이렇게 사망이 난 데이터예요. 그런데 제가 차대 사람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강원 지역의 17명. 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더 추출을 하고 싶습니다. 1분기에 1분기부터 4분기 데이터. 근데 그 중에 1분기에 강원 지역의 17명 데이터만 다른 테이블로, 다른 시트로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자, 사망자 수 한번 볼게요. 사망자 수를 보면 합계가 17명인 거 보여지시죠? 여기 추출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봤더니 강원 지역에 그죠? 사망자 수인데 다시 한번 시군 구별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차대 사람의 강원 지역의 사망자 수가 17명인데 그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도 한번 추출이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요,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요, 슬라이서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피벗 테이블로 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필터, 오른쪽에 있는 이 슬라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터를 가지고 시트 여러 개를, 그죠? 여러 개를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또 나눠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발생 연월일에서 그룹 월과 분기 두 가지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과 분기 모두 체크되게 하시고요. 자,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월별로 되어 있는데 분기가 있고 발생 연월일이 있죠. 발생 연월일을 필터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분기만 남아있고요. 분기만 남아있고 상단에 필터가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요. 여러 항목을 선택을 할 건데 모두 중에서 여기 날짜는 빼고 1월부터 12월까지만 여러 항목 체크를 해서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다중 항목이라는 거 보여지시죠? 요거는 이제 시트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시 시트로 나누고자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에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보고서 필터 페이지 표시 발생 연월 여기 필터죠.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필터 한 거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그죠? 여기 분기에 없는 거는 1분기, 1, 4분기, 2분기, 3분기 각 분기에 없는 것들은 안 나오겠죠. 예. 자, 어때요? 데이터가 1분기는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니까 1분기만 나오는 거고요. 4월부터는 2분기니까 2분기라고 나오는 거고요. 6월까지는 7월부터는 3분기.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시트로 추출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이렇게 나눈 거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필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제가 필터되어 있는 것 중에 다시 경기도의 2분기에 사망자 수, 경기도의 2분기에 사망자 수 80몇 명이었죠? 82명.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를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시트별로 다시 한 번 더 구성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은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처리하기 위한 팁, 준비 과정을 저희가 앞쪽에서 예제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그 예제 파일로 만든 유형을 실제 로우 데이터에 써서 현재 피벗 테이블까지 완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초기에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과정까지 한번 만들어 보셨고요. 아마 하시다 보면은 저희도 이렇게 줌으로 녹화를 해서 하기보다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게 되는데 많이 그러니까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질문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는데 일방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질문을 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예제 파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답변 또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PPT KHS 네, 다음 점 내시고요. 이름은 김효숙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잘 모르시는 거라든지 또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